안녕하세요, 성부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6시 39분 지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일찍 나오지는 않았네요. 조금 늦은 시간이고, 물론 여전히 이른 아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6시 때입니다. 아직 7시는 안 됐어요. 지금 기온이 14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요즘에 공기가 좀 안 좋아요.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나쁨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기가 조금 문제네요. 날씨는 춥더라도 공기가 맑아야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되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날이 점점 이렇게 오늘 더워지면서 아마 공기가 순환되면서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아침에 좀 문제네요. 항상 자, 약간 이런 느낌 지금. 동쪽 하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약간 탄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공기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쪽에. 네, 하늘빛이 참 약간 불구스름하니 좀 아름답네요. 안개도 좀 많이 낀 것 같고. 자, 강아지와 산책하는 저 어르신을 좀 이렇게 지나쳐서 가고 있습니다. 꽃기호 소리 들리죠? 제가 어제 또 영화를 한 편을 봤죠.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또 워낙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 최신 영화만 고집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좀 오래된 영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 영화, 한 20년 전 영화, 이런 거는 좀 보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영화, 한국 영화건, 해외 영화건, 할리우드 영화건, 또는 일본 영화건, 좀 가리지 않는 편이죠. 꼭 현 세대의 영화, 지금 한창 개봉했고 다시 이제 OTT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만 고집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영화라는 그런 매체 안에서 더 즐거움을 찾기에 유리하다고나 할까요? 와, 난 옛날 영화 보기 싫어. 좀 그런 정서도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보기 싫어하는 것도. 왜냐하면 약간
지금 봤을 때 좀 투박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고, 뭔가 우리가 예전 방송 보면은 좀 그런 걸 느끼듯이, 예를 들어서 옷차림이라든지, 예? 뭐 심지어는 뭐 화장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이제 다양한 문화들, 이를테면 말투도 좀 다르거든요. 그거 아시죠? 제가 말투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말하는 방식 말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럼에도 예, 우리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죠. 예, 서울말 표준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사투리가 섞인 여러 가지 배경의 이제 영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서울말이잖아요. 그 서울말의 변천사를 한번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요, 대략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 굳이 따지자면 그런 거예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어떤 질적인 평가예요. 딱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8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약간 사용하는 그런 억양이 말이죠, 서울말을 쓴다는 사람, 그거 유튜브에 보면 나오거든요. 80년대에 뭐 서울말 들어보기, 뭐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예전에 뭐 인터뷰했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단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키가 나오죠. 오키라는 어린 친구의 시선으로 어머니와 그 사랑손님의 그런 관계,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는 그런 영화잖아요. 소설도 그 어린 아이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소설이고,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을 좀 담아놨습니다. 그때 오키의 말투였어요. 어머니 뭐 이런 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60년대 70년대에 그 좀 억양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이건 서울말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억양이 상당히 세다고 할까요? 강하다고 할까요? 서울말의 강한 억양, 그리고 뭔가 약간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억양에 따라서 이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서울말 같은 경우는 억양이 좀 많이 사라졌죠. 그냥 차분해졌어요. 그냥 거의 일직선이에요. 물론 억양은 있죠. 억양이 완전히 뭐 없다 이건 아닌데, 평탄하게 쭉 가죠. 어머니 뭐 하셨습니까? 근데 예전 서울말 어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 확실히 다르죠.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를 보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80년대 한 중반까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그런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큰 계기가 하나 있긴 했네요. 88 서울올림픽.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말을 썼죠. 오히려
조금은 실제 서울 사람들보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그런 드러나는 어휘들, 표현들, 억양들을 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은 옛날 영화 확실히 조금 그런 부분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말투가 조금 달라진다 이러면 확실히 이 시대의 영화라고 봐지지가 않거든요. 뭔가 동떨어져 있는, 지금 현대를 조금 느끼기에는 약간 이질감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들. 아무리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거 개연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뭔가 이것은 연기다 이런 느낌 자체를 아예 그 영화가 내포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재밌게 집중해가지고 영화를 관람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한국 영화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들, 영어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영어를 구사하는 그 배우들의 면면을 보면 확실히 언어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거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영화, 예를 들어서 히치콕 감독의 그 현기증 같은 고전 영화를 한번 보면 확실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80년대 이전의 영화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참, 근데 제가 어제 본 영화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영화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2012년에 발표된 영화죠. 디센던트라고.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 사실은 보려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둔 영화였는데 그동안 계속 이제 시간을 끌면서 보지 않고 기다려왔거든요. 그러면은 영화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봐야 되는 재생 목록에서, 그 준비 목록에서 잊혀지게 되죠. 내가 이 영화를 보려고 했던가. 잠시만요. 색깔 앞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자, 지금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됐고요. 아이고,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딱. 지금 벌레가 마스크에 좀 앉아가지고 그거를 떼어내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 디센던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 영화는 사실 제가 예고편으로 좀 예전에 몇 년 전에 봤던 영화거든요. 조지 클루니가 나오고요.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자신의 그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들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밝혀지는 그 가족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특집으로 다뤘던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3인방 말씀을 드렸죠. 톰 행크스,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다음에 키아누 리브스, 이 3명이 있었는데 말이죠, 조지 클루니 어떻습니까? 대단히 인기 많은 배우죠. 미국 현지에서도 그렇고 한국에도 많은 팬이 있는 배우인데요, 근데 저는 거꾸로 제 경우는 말이죠, 조지 클루니는 그렇게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에요. 이 배우를 처음 만났던 게 저는 드라마 ER이었거든요. 생각나세요? 미국의 의학 드라마입니다. ER이라고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응급의학과를 다룬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시즌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거기서 조지 클루니가 핵심 역할을 했었죠. 그때는 한 20년도 더 됐어요. 90년대 드라마예요, ER이. 그때 한창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본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배우의 특유의 약간 능청스러움, 표정에서 묻어나는 약간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상남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간질간질한 그런 아저씨의 느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배우 뭐 이런 측면은 참 좋긴 한데 이 내 취향은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진짜로 상남자, 딱 제가 추천하는 그 배우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키아누 리브스, 클린트 이스트우드 어떻습니까?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 뿐만 아니고 영화 외에서도, 그 밖에서도 그런 모습들, 자신들의 진솔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자신의 생활 자체가, 일상생활 자체가 약간 영화에 묻어나는 느낌. 그리고 톰 행크스 어떻습니까? 가장 미국적인 배우다, 이렇게 이제 정평이 나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톰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 배우만큼 진짜 미국의 정서, 그리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런 재미, 그걸 느끼게 해주는 배우가 있을까? 물론 영화를 만드는 건 감독이긴 하지만 그 감독이 이 영화에 가장 적합한 배우를 찾는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영화라는 완성된 작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톰 행크스의 역할, 이 사람이 이 영화에 출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력.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 배우들입니까? 조지 클루니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디센던트에서 그렇게 과장하지 않는 연기, 좀 절제된 연기, 이런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로 얼마나 내공이 쌓인 배우예요, 조지 클루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이 조금 이제 다른 배우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요거는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런가요?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사실은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배우한테서 오는 약간 그런 강렬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 영화 봐야 되나 약간 생각도 하긴 하지만, 디센던트는 드디어 봤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영화거든요. 조지 클루니는 이제 변호사로 나오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예전에 한 몇십 년도 더 되죠, 한 100여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집안의 재산, 부동산이 있죠. 그게 하와이에 있습니다.
참, 이 배경이 하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이제 처분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설정이죠. 그런데 뭐 아마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지금 직업도 다들 선망하는 그런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남부러움이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아내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 여기선 두 딸이 나옵니다. 그 두 딸과의 관계가 그렇게 보통 화목한 가정처럼 이렇게 잘 풀려가는 것 같진 않아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아내가 익스트림 스포츠, 해양 스포츠를 즐기다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게 된 거죠.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보통 이제 많은 그런 상황에 있는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딸들하고의 관계도 서먹서먹했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위주로 자신의 생활은 그렇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별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설정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금방 그걸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 설정은 가족입니다. 서먹서먹한 관계, 이야기가 잘 풀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족은 가족인데 과연 내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 그 아내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해 들은 건 사실은 큰딸입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머무르고 있던 그 큰딸을 집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병원에 있는 아내가 이제 위독해져 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죠. 그 큰딸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보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가족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이 딸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는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가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국인들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진짜 특별한 어떤 그런 가족의 이야기가 아닌 이상 보편적인 어떤 미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상 여기에 대한 대처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이겨내고, 그렇지만 진실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참고 이겨내려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감추진 않는다.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부동산을 매도해 버리려고, 그래야 이제 그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동산을 팔므로 해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챙김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상황, 큰 돈을 벌게 되는 상황. 그거는 심지어는 친척들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 그게 사실은 어떤 가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영화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와, 이거는 정해진 일이고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우리는 이거를 깨끗이 이제 씻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날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조지 클루니는 그 역에서, 그 맡은 배역에서 말이죠, 청산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 영화의 중반부를 넘어서까지 계속 이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다른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딸들이거든요. 그리고 딸이 데리고 온 친구.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내가 막 맨날 변호사 일만 하고 가정에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한다고 할까요? 그런 발견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는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가 남겠죠. 아마도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이렇게 지금 어린 딸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그 상황들, 내가 선택한 그런 길들,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다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가족의 문제고, 아내가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아내의 비밀이 밝혀졌고,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생각을 이제 고쳐먹게 되는 거죠.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서 이제 고조 할머니가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그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그 하와이의 그 특정 지역의 그 부동산으로 이제 함축돼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벌려면 그걸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의 주인공은 좀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정이 궁금하다면 이 영화 디센던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잔한 영화입니다. 대신에 저는 보는 중에 눈이 참 즐거웠어요. 그 하와이의 풍경들, 그 바닷가의 그 도시하고는 조금 떨어진 그 풍경들, 그 정취들, 그런 거를 한껏 만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배경, 등장하는 그림들을 좀 이렇게 이제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조지 클루니 주연의 2012년작 디센던트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렸고요. 와, 진짜 그 영화를 한번 봤더니 하와이 한번 또 가보고 싶네요. 거기서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딱 이제 일광욕을 좀 즐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그런 여유들을 많이 못 가지고 이렇게 지낸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족들을 아마 또 이렇게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영화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잔잔한 영화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걷는 풍부의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